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최고 2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가운데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루에 두 계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7도에서 28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는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은 경북 서부 내륙에,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28도까지 높아졌던 낮 기온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며 차차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계속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진 발생 8년 만에 이뤄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포항 시민들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뒤바뀐 판결이 나온 건데요. 2심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포항, 주차된 차량이 흔들리더니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집니다. 한 매장은 전체가 흔들리며 진열된 술병이 떨어져 깨집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다쳤고 포항시 추산 3,300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 시민 111명은 지열발전 사업 영향을 받아 지진이 촉발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2023년 1심 재판에서 1인당 2,3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원고 패소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승소 뒤 포항 시민 49만여 명이 관련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번 판결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이 다 갈라졌는데 이거 돈으로 떼올래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좀 매우 황당하고 50만 시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끈 시민단체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만 지진 피해 시민들은 비겁한 대한민국 정부와 부정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원고 측 등은 판결문을 분석해 재판부가 지열발전과 포항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방의원들이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도의회를 포함해 지방의회 15곳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대구경찰청도 대구시의회 등 7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이며 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예산으로 지출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포항과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내란 세력 심판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주는 대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도 TK 출신이라는 것을 부각하며 대구와 경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지로 선택한 곳은 유세 단골 장소인 서문시장이 아니라 대구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젊음의 상징 동성로에서 젊은 층 표심 공략과 중도층 끌어안기로 보수도시 대구에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백화점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에게 이번 대선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역사적인 심판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불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력과 총칼로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복을 채우고 영원히 집권해 보겠다고 국민한테 총칼을 들이대면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TK 안동 출신인데 왜 자기를 남 취급하냐면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보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일 잘하는 적임자는 바로 이재명이라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제명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제명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역주의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도 한번 써보세요. 동성로 광장을 찾기 전 오전에는 구미를, 오후엔 대구에 있는 이상화 시인 고택을 방문한 이 후보는 40분가량 동성로 유세를 마치자마자 포항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포항에서도 죽도시장 대신 포항시청 광장을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 거라며 광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을 상대로 1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피폐해진 민생도 다시 일으켜야 하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빠져버린 경제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구와 구미, 포항, 이른바 대구포 벨트를 시작으로 그동안 민주당 열세 지역이었던 TK 지역 공략에 한층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에서 민주당 마크를 단 안동 출신의 이재명 후보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보수 진영의 두 대선 후보가 어제 나란히 대구에서 유세를 펼치며 격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두고는 서로 다른 발언을 내놓으며 중도층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보수 텃밭다지기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노렸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대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장관 시절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비상계엄에 사과하지 않아 꽃꽃 김문수라 불리며 대선 후보까지 됐지만 최근 계엄에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윤 전 대통령 출당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는 출당 조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탈당은 본인 의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또는 뭐 하시려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수 진영의 또 다른 주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날 대구를 찾았습니다. 경북대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청년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눈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김 후보의 발언이 논리에 맞지 않다며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탄핵 반대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계엄에 대해서 진짜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본인은 그 반탄 세력에 힘입어서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예산권을 활용해 대구 경북 사업을 풀어낼 위치에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칠성시장 상인간담회와 228공원 집중 유세를, 김문수 후보는 울산 지역 집중 유세를 이어가는 등 두 후보 모두 선거 시작부터 영남 지역을 집중 공략하며 보수 표 결집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만 70세 이상 시민 4만 5천여 명이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경주를 비롯해 포항, 영덕 등 인접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다음 달 1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포항 야구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르윈 디아즈의 홈런포에 힘입어 KT 위즈를 5대3으로 물리치고 8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디아즈는 2대0으로 앞선 5회 말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삼성 선발 이승현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5패 끝에 첫 승을 따냈습니다. 이날 승리로 리그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삼성은 오늘도 약속의 땅 포항 야구장에서 KT를 상대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주시청 6급 팀장이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문서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동안 증언에 그치던 문서 조작 의혹을 입증할 문제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열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꾸며 정보평가에서 성과를 거두려고 한 건데 6급 팀장이 거절하자 다른 직원을 동원해 공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인터넷에 심의 생략을 수차례 검색했던 고 권미란 팀장. 고인은 어떤 절차의 생략이 두려웠던 걸까? 영주시가 지난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 주관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제출한 증빙 서류입니다. 각기 다른 내용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지난 7, 8월에 2번 개최했다고 돼 있습니다. 7월의 일반 민원 관련 조정위원회와 달리 8월의 위원회 서류엔 고 권미란 팀장의 서명이 없고 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특별감사 결과 권 팀장의 서명이 없는 8월의 조정위원회 보고서가 조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를 7월 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고득점을 득하려 다른 목적을 위해 개최한 회의를 마치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경상북도 감사팀은 외부 노무사 2명이 참여한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한 공무원이 고인의 상급자가 민원조정회의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조작 정황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인의 상급자와 고인을 대신해 문서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록이 조작된 날 문서엔 고 권 팀장이 출장을 갔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출근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윗선 지시를 거부한 고인을 주요 업무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당한 업무 수행권을 박탈한 겁니다. 영주시의 민원 담당 부서가 공문서 조작 의혹에 연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원 부서 공무원이 2017년 장옥현 전 시장의 자원봉사 시간을 조작해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연 퇴직된 바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같은 부서의 공무원이 중죄인 공문서 위조 논란에 휘말린 겁니다. 거짓말과 이렇게 조작으로 인해서 공무원 목숨까지 이렇게 버리게 하는 그런 조직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행안부는 영주시의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최하위인 마등급으로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공문서 위조로 애꿎은 공무원 희생에 시민사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영주시의 신뢰성만 크게 망가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시가 환동의 호국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관은 남구 1월동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81억 원을 들여 2027년 개관될 예정입니다. 시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시청 여자검도팀이 지난 8일부터 열린 대통령기 제47회 전국 실업검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주시청 여자검도팀 전지훈 선수가 개인전에서 우승을 했고 차민지 선수가 개인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주시청 여자검도팀은 지난 10일 열린 제63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검도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영덕군 보건소가 2025년도 국가예방집중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덕군 보건소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을 연령별 특성에 맞춰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높인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외 한국 학교 학생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책 기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경북을 방문한 연변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전달했으며 오는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방한단에게 책을 기증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일본 동경 한국학교와 오사카 금강 인터내셔널 소중고등학교에 서적 8,000권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어제부터 관내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안벽 34개와 무량장 7개, 외곽시설 5개 등 모두 48개로 외관조사와 재료시험 등 종합적인 점검을 거쳐 안전등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강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두 계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7도에서 28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일과 모레 비 소식과 함께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 한낮에는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은 경북 서부 내륙에,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5도, 김천은 1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김천은 2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1도, 문경도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8도, 문경은 27도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 전망됩니다. 28도까지 높아졌던 낮 기온은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며 차차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계속해서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